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신광사업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순입니다. 우리 시장이 계속 파란불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좀 버티다가 공교롭게도 한은의 금리 결정 더불어서 이제 중국 시장이 같이 그러니까 개장되면서 네. 하락폭이 좀 깊어졌는데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LG 관련 또 마그나 관련된 네. 부분 애플카 이슈 또 하면서 추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죠. 네. 오늘까지는 조금 이제 단기 고점 영역이다라고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희가 LG 마감할 때. 그리고 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좀 빠졌고 물론 S&P 500도 1% 넘게 좀 급락이 나왔는데 연준 위원들이 좀 많이 발언을 했습니다. 총 지금 연준 그 이사 뭐 총재까지 해가지고 총 한 제가 알기로는 지금 6분 정도가 어제 전일 발언을 했거든요. 새벽에. 그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연준 부의장 지명자죠. 그 여성분이신데 브레이너드 이분이 이제 좀 이제 강력하게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좀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 시장의 초반에는 사실은 이제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뭐 꽤 그래도 나는 선방했다 하회에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사실 미국 시장의 초반에는 환호하다가 지금 이제 또 연준 청문회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라든지 이런 부분 나오면서 같이 좀 돈만 좀 하락 나오면서 오늘 이제 또 하락 나오니까 디커플링이 또 안 되고 커플링이 되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대부분 다 급락하는 모습들,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겠죠. 어제까지는 게임주들이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이틀 동안. 하지만 이 모습들을 대부분 반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1월 말까지 일정이 있었던 특히 이제 미디어 컨텐츠 좀 주목하셔야 된다. 저가 매수세. 지금 덱스터 위저 스튜디오, 뭐 제이 콘텐트리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이런 장세에서 조금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오전 증시 한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약간 이제 긴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네. 한 방에 반영하기보다는 계속 조금 뭐 힘들게 지표를 보면서 가격이 좀 조정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어느새 또 금요일이 되어 있는데 네. 금요일 날 좀 빨간불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양시장 1% 그러니까요. 이상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네. 시장 얘기를 잠깐 이제 새로 고침 시간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새로 고침은 이제 박스권이라는 얘기로 한번 우리 시장이 지금 보면은 지금 지난 10월부터인가요? 10월부터 2,900 초반에서 네. 한 3,000 초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바닥에서도 한 5%, 위에서도 한 5%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이 뭐 좋게 보면 나중에 이제 가격의 어떤 그 응축된 힘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어디서 우리가 희망 시그널을 좀 찾아야 될지 거기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두 가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텐데 박스권, 그러니까 9월 달까지 해서 이제 3,300에서 거의 500포인트 가까이 빠졌던 데가 바로 이 지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렇게 저점 다지고 나서 뭐 이때는 약간 좀 추가적인 좀 언더슈팅이 좀 나왔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10월 초부터 바닥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4개월 가까이 3개월 반 정도를 여기에서 그러니까 3,030에서 2,900 초반 4개월 가까이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물론 이제 박스권이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저는 뭐 그래도 1월 효과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조금은 이제 올라가다가 또 네. 이제 물론 이제 1월 효과가 조금 이제 퇴색되는 분위기 자체가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연준 그 위원들과 그 파월 연준 의장이겠죠. 네. 관련된 매파적인 발언들이 시장을 뭔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시장들을 계속해서 붙잡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근데 좀 재밌는 게 지금 최근에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1,204원까지 맞아요. 찍었다가 지금 1,190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1,200원 넘어가니까 아마 외환 당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어느 정도 좀 개입이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가장 두려운 게 만약에 여기서 시장 자체가 뭐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또 이제 박스권도 하단 근처 왔으니까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3,000선을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럴 때 이제 환율이 올라갈 때 이때가 이제 가장 좀 두려운 시간이 좀 될 수 있다.
만약 이런 경우가 나오면은 이제 가격 조정이 좀 2월, 3월 달에 좀 세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지면자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냐면 인플레이션 확실하게 잡겠다. 그렇죠. 네, 확실하게 어떤 수단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도 그냥 무조건 잡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금리 인상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로 알고 있잖아요. 예. 연말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럼 이제 금리 인상 1차, 2차 나올 때 하반기 때 지금 뭐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뭐 QT를 뭐 12월 정도에 단행하겠다는 지금 의지를 밝혔지만은 또 부의장의 이분의 또 발언에 의하면 또 하반기 시작할 때 또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3월 달 금리 인상은 우리가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브레이너드도 그렇고 뭐 찰스 에반스도 그렇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총재는 3월 금리 인상 이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6명의 그 연준 위원들과 이사분들 이분들이 굉장히 좀 3월 달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에 대한 분위기가 1월 25일 날 FOMC에서 열리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 3월 달에는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나올 뭐 2월 달에 갑자기 뭐 인플레이션 지표죠. 바로 이 물가 지수가 상당 큰 폭으로 하회를 하면은 조금은 딜레이 될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은 요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월물에 대한 부분들은 생산자 물가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조금 늘었던데 근데 연간을 끌었을 때만 조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트렌드를 봤을 때는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물론 이제 정점을 좀 통과하고 있긴 하지만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들 때문에 아마 1월 25일이 굉장히 강력한 연준이 역사상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쏟아진다. 이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수 자체가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사실 이런 발언들이 과거같이 나오면은 좀 강력하게 좀 조정 파동이 좀 크게 좀 나오거든요. 충격적으로. 근데 지금 확실히 저가권에서 뭔가 이제 매수세가 좀 붙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정도 빠졌으면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유동성,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10년 전 유동성과 현재 유동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유동성으로 그나마 박스권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것보다 뭐 사실 긴축을 하는 건 알고 있었고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이 끝나는 게 3월이고 3월 이후에 언제 빨리 어느 정도의 규모로 QT를 시행하느냐에 대한 거였었는데 파월 연준 의장은 다소 좀 모호하게 바로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하지는 않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어제 이제 브레이너드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이 끝나자마자 즉 3월 빠르면 2분기부터 QT 즉 자산 매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즉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라는 거는 3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가장 뭐랄까요? 시장이 좀 싫어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는 한 2주 정도 있으면은 이제 FOMC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참 뭐라 할까요? 좁은 박스권 이상의 어떤 시장을 기대하기가 조금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희망 시그널 어디서 찾을지 모르시나요 혹시? 저는 희망 시그널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밴드, 즉 2,900이 아니고 한 2,800도 깨지는 수준이 가면 악재를 흡수할 만한 가격이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게 근데 희망 시그널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렇죠. 두 번째는 물가가 빨리 잡혀야 돼요. 물가가 빨리 이렇게 긴축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물가가 빠르게 잡히고 특히 중국의 물가가 특히 PPI 생산자 물가가 뭐 거의 한 7%까지 빠르게 잡혀버리면은 그게 거기서 희망 시그널이지 않겠나. 저는 내심 그래서 3월 정도에 연준이 금리 올리고 또 최근에 중국의 물가가 좀 둔화되는 걸 보니까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시그널일 수 있고 시점으로 한 3월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요? 시그널은 투자 리프레시죠. 네. 신종호의 투자 리프레시가 희망 시그널이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희망을 줄 수 있게 좀 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지지부진하다고 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상승하는 폭에 비해서 최근에는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근데 이제 인플레가 결국은 이제 모든 이제 변목 형성까지 다 파생돼서 나온 효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인플레가 가장 큰 문제긴 한데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이거 인플레가 과연 잡힐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점을 통과하고 있긴 한데 이게 쉽게 확 또 꺾였으면 좋겠는데 꺾여야지만 좋은 건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방 경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준에서 뭔가 금리 인상이 들어가든지 뭐 1차, 2차 들어가면은 뭐 잡혀야 되는데 오히려 안 잡힌다. 근데 중요한 게 결국은 인플레에 대한 최대 수출 국가라는 지금 이미지가 씌워진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돈으로 560조 규모의 10개성을 대상으로 경기 부양책 관련된 부분, SOC 투자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공산당 내부에서도 지금 물가 지수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좀 풀어버리면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큰 틀은 저는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치 리스크.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분쟁부터 시작되는 이런 부분들과 뭐 중국 입장에서 1대1로 관련된 부분들, 경제 개발 관련된 부분들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또 미국 나름대로 다른 국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가로 쪽으로 다 유입이 돼서 리셔닝이 돼가지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나눠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에 대한 싸움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아마 올해 한 해 동안 내내 또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으로 또 적지 않아 또 로이즈를 발생하면서 시장을 좀 괴롭힐 여지도 있다.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상도 시장을 관련된 부분도 좀 보고 있겠지만은 예. 전반적으로 그걸로 역이용할 수 있는 중국의 또 행보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싶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가기 위해서는 중국 경기가 물가지수가 잘 잡히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면 우리는 중간재를 판매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3월 부양책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만약에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뭐 가격 조정이 급하게 좀 나왔다. 예. 뭐 2,700이라든지 뭐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된다면 그때 이제 환율이 좀 많이 뛰겠죠. 많이 뛰는 시점이. 그러니까 환율이 한 그때 당시에 지금 테크니컬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1,230원, 1,240원이 IMF 때부터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의 그 추세 하락의 상단선 라인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지금 열려 있다고 보면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오면은 굉장히 좀 바이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박스권이면 오히려 좀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올해까지 IPO.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IPO 때문에 이게 시장에 대한 뭐 질서라든지 이런 거 원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수급이 좀 좋아질 것이다. 뭐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만약 박스권에서 대형 IPO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규모가 대략 230조에서 250조 정도 규모 되거든요. 올해까지만 해도 뭐 카카오 모빌리티 분할 상장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과연 박스권에서 이게 약효과가 나올까? 차라리 가격 조정이 나올 때 그런 부분은 반영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했을 때는 그래도 아직은 무너진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도 박스권은 견제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1분기에서 또는 2분기가 시작될 쯤에는 조금은 가격 조정 하락을 주의해야 된다. 이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일단 또 박스권 상단까지 아마 지금 미국도 병 주고 약 주고 약간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파월이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또 밑에 계신 또 무의장 그 지명 후보자분이 또 안 좋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병 주고 약 주고 그래서 변동성 장세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투자를 좀 잘하셔가지고 저는 웬만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현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 이런 장에서는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는 또 저가에서 매수하고 상단선 한 3,000 넘어가면 팔고 이런 전략들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가에서 뭐 사면 좋을지 네. 그 점까지 저도 제일 궁금합니다. 저가에서요? 네. 지금 뭐 올라가는 종목들이 사실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은 오늘 아마 이제 그 결과 나오지 않습니까? 공모가 예, 그 한 30만 원 공모가라든지 정도 나오겠죠. 예, 그럼 나올 거니까 뭐 이제 뭐 나인테크나 이런 종목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 재료 소멸로 좀 봐야 되는 거 같고. 네. 그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앞서도 미디어 컨텐츠를 계속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미디어? 않습니까? 예. 아, 오늘 같은 장에서 지금 좋아요. J 콘텐츠 3%, 뭐 덱스터, 뭐 위저 스튜디오 뭐 예. 2%, 1%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있는 뭔가 매매를 좀 주목하셔서 1월 말에서 2월 초에 이에 관련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물론 처음으로 흥행에 성공해서 뭐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은 오징어 게임이
들어가기 전날이 들어가기 그 추석 전날이었거든요. 추석 전에. 그러니까 구정이 껴 있다는 거겠죠. 설날이. 우리가 1월 말이 설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뭐 넷플릭스 다작 관련된 기대감들 뭐 여러 가지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으로 저는 그나마 계좌를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이 눌려 있었던 이 스튜디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죠. 미디어 컨텐츠 쪽이 오히려 좀 더 낫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케이. 뭔가 쫄깃합니다. 일정이 있는 거에 왜냐하면 이제 박스권이고 지지부진하니까 네. 일정이 있는 거를 좀 보자라는 맞아요, 거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새로 고침은 조심스럽지만 이 대선 주자들 유력 대선 주자들이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어쩌면 첫 토론을 가질 텐데 그렇죠. 또 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야 이거 뭐 좀 얘기하는 게 너무 좌쪽 아니야? 우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네.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오해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립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대선 후보 간의 첫 토론이 사실 이제 성사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기가 나오는 거지. 네. 만약 성사가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로 이 토론을 시장에서 흡수해야 될지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매일 경기 TV 한번 나오셔서 토론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가요? 네. 희망인가요? 자, 어쨌든 간에 일단은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네. 일단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 윤석열 후보 측 국민의힘 쪽에다가 전달했답니다. 일단 최신적으로 좀 네. 빠른 날짜를 잡아서 우리 토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방송국에 대한 이제 공중파 방송국, 뭐 K 방송국, M 방송, S 방송이지 않습니까? 3대 방송이 있는데 이 방송국에서 이제는 뭐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제일 빠른 시간이 K 방송국에서 18일 날 18일. 열릴 수 있다. 화요일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 차주가 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은데 이제 이때 이제 제대로 된 첫 공중파 첫 토론이 이제 예정되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다른 또 후보분들까지 포함됐으면 좋겠지만 양자 간의 후보로 이제 토론이 진행된다. 요거 이제 제안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 주말에는 이제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거부할지 이게 좀 나오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제 대선이 지금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뭐 대선 관련된 또 인맥주들이라든지 최근에 좀 흐름들이 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정책주들은 사실은 조금은 뭐 TS 샴푸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거 탈모 이쪽에 또 올라가는 거 보고 오늘 또 상한가 가까이 가던데요. 네, 시장이 진짜 좀 힘들구나 이게 이쪽으로만 돈이 몰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웃음이 나는데 어쨌든 간에 제대로 된 정책, 그러니까 탈모 정책 관련된 부분들 뭐 사실 뭐 아시다시피 건보료 관련돼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첫 번째는 당연히 주택 공급인데 지금 이제 브레이크를 건 게 바로 HG 현대산업개발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게 지금 사실은 제가 조금 이게 좀 아쉬워요. 예,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났던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건자재는 이쪽으로도 뭔가 이제 단가 인상 들어가고 뭐 하면서 이제 수혜를 받았다 해서 올라가는데 사실 이제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쪽이 이쪽으로 뭔가 타격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어쨌든 저는 사실 이제 투자 판단 고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 간단하게. 투자 판단 고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오죠. 네. HD 현대산업개발이 저는 이제 조금 이 사건이 안타까운 게 사실 이게 뭐 정말 흔치 않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진짜 성수대기 이후에 최고의 사건이라고 좀 기억이 될 것 같은데 건설주 저는 이번에 대선 전이든 대선 이후든 간에 이제 제대로 빅사이클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것 때문에 많이 늦춰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건설 안전관리 리스트를 보면은 뭐 상위권과 하위권에서 물론 이제 반사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 이 현대 아이파크 관련된 사건에 좀 나오면서 대선 후보들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의 법적인 문제들도 아마 이번 토론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피하고 오히려 대선 이후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서 최근에 그 건설주도 좀 잘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분위기를 꺾었던 사건이 파쳐졌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아마 18일 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정책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지만 아마 가장 큰 최근 이슈가 바로
NFT, P2E 코인 관련된 게임 업계 관련된 정책이 가장 화두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분이 사실 이번 주 월요일 날 게임 업계 관련계자들 만나서 토론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잠정 취소가 됐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전날에 이제 확진자 나왔다고 뭐 주변에서 그래서 전면 일정들이 다 취소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이루어질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최근에 게임주들이 이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사행성 규제 논란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조금 주가 하락을 좀 많이 견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대거적으로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사실 이제 게임주가 전통 게임주보다는 이제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P2E 게임 이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마 최근에 또 윤석열 후보 쪽에서도 지금 이제 게임 확률형 아이템 관련된 이게 뭔가 불합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사실 윤 후보 이분께서 잠깐 이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닌데 아마 이쪽으로 좀 어드바이스 좀 받으셔서 관련된 정책들을 좀 뭔가 2030 표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세금 문제도 있겠죠. 전반적인 가상자산 관련된 그리고 파생돼서 P2E 코인, 드래그 코인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저는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택 공급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가지만 그 다음이 좀 문제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NFT 관련된 부분들 이게 좀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을 맞아야지만 마트를 출입할 수 있는 부분들, 식당을 갈 수 있는 이 반역 팩스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제가 오늘 그 헌법 그 대법원에서 판결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네. 그래서 아마 관련된 부분들도 첨예하게 아마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 야당이 좀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방역 팩스 관련된 또 관련주도 있고 그리고 만약 방역 팩스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이 판결이 만약에 위헌이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시정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거리두기 완화 조건이 또 갖춰지면서 다시 리오프닝 쪽으로 활개가 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공급은 기본적인 베이스지만은 두 가지 포인트겠죠. 바로 게임, NFT, P2E, 비트코인 가상자산 관련된 부분과 마지막으로는 반역 팩스 관련된 이 논란 이슈를 어떤 식으로 다음 주에 토론회 때 이야기할지 이게 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관전 포인트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첫 토론으로 영향받은 섹터까지 어쩌면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주택 공급, 뭐 건설 건자재 그리고 이제 NFT, P2E로 따져보면은 이제 게임주가 뭐 대표적이니까 요번 최근에 엄청 급락을 보였지 않습니까? 게임주 그리고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이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뭐 쭉 얘기하시다가 이 정도까지는 더 섹터가 좀 가시권에 올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게임주가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진짜 빠졌습니다. 진짜, 거의 뭐 미디어 콘텐츠는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미디어 콘텐츠가 먼저 꺾이고. 실적도 요새 좀 안 좋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좀 미래가치, 그러니까 P2E, 그러니까 사실 게임이 신작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사실 P2E 쪽이거든요. 돈 버는 게임. 이제 불합리한 이게 뭐 대기업의 횡포다, 대형 기회사의 횡포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아마 그거를 첨예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 가장 조금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 P2E 게임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P2E 게임은 결국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는 풀어질 거라고 언젠가는 풀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현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질. 예, 그 관련된 기업들이 아마 떠오르는 몇 개 기업이 있으실 겁니다.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런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악수로 작용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두 분이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조금 이제 비난의 목소리를 좀 밝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안 좋고요. 확률 게임을 조금은 이제 피할 수 있는 섹터가 저는 오히려 이제 P2E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P2E 쪽에서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유망주 중에서 바로 위메이드밖에 없겠죠. 위메이드가 대장이니까. 그래서 논란이 좀 많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위믹스 코인 관련된 뭐 공시 없이 매도했다. 근데 저는 기존 주주분들한테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오히려 저는 위메이드를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에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공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몇천억 벌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메이드 입장에 사측 입장에서는 두둑한 현금을 챙긴 겁니다. 그 현금 챙긴 걸로 과연 무엇을 할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위메이드가 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뭔가 신규 사업 관련된 부분도 뭐 P2E 게임이라든지 이쪽으로 뭔가 우리가 다시 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위믹스 코인으로 번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은
신규 사업 관련된 부분들에도 이슈가 또 부각되면서 위메이드 치고 가면서 같이 뭐 네오이지라든 네오이지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도 바닥 잡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화수요일 정도, 다음 주 내에는 아마 토론회가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뭔가 역으로 좀 생각했을 때 위메이드를 지금 당장 사시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더 하락폭은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참고했을 때 위메이드가 이 돈으로 뭘 할지 그리고 어떻게 바닥에서 털어오는지 위메이드가 먼저 돌아서는 패턴이 나오면 그때부터 P2E 게임 관련주들은 다시 뭐 신고가는 모르겠지만 다시 절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낙폭을 축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광선 매니저님 아까 이제 2030 표심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쪽으로 더 눈여겨 보시는 것 같고 첫 토론 이후에 우리가 좀 투자해볼 만한 뭐 종목이라든지 보면은 방금 말씀해주셨던 뭐 위메이드? 네, 뿐입니까? 뭐 그것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오히려 증권주도 유망하지 않을까? 증권주요? 약간, 네, 단기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토론 관련된 부분에서 두 분이 일단은 이재명 후보께서는 불법적인 공매도를 폐지하고 원활하게 거래에 관련된 부분들을 잡겠다. 뭐 MSCI 편입 지수 관련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윤석열 후보부는 거래세 폐지. 뭐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양도소득세도 있고 좀 뭐 이중과세, 삼중과세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면서 또 전국 그 투자자들의 그런 표심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좀 좋은 발언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좋은 유망주는 당연히 메리츠 금융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컷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갔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아마 게임 쪽도 위메이드, 뭐 네오이지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 좋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증권주 중도 어래도 주도 유망하지 않을까 표심을 잡기 위해서 뭔가 좋은 코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그리고 증권주 중에 메리츠. 맞아요. 네. 신광선 매니저님 이제 다음 주장 대비한 차원에서 신광선 매니저님 따로 만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어제 제가 유튜브로 촬영한 거를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MBN골드 신광섭이라고 너튜브에 검색하시면요. 마그나 관련된 부분들 단기 고점 찍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관련돼서 이제 미국 시장도 많이 변하고 있다 해서 한 1시간짜리 영상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렸거든요. 유튜브에 MBN골드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주말에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실 때 한번 보시면 아마 좋은 투자 아이디어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유튜브로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